her goal is not in her. She's a diamond under. 안녕하세요, MG입니다. 드디어 7강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에 벚꽃이 한창인데 여러분 혹시 꽃구경 갔다 오셨나요? 네, 저도 저번 주 주말에 근교로 잠깐 갔다 왔는데 이번 주가 피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벚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배경에 크로마키 기법이란 그 영상 기법으로 배경을 좀 야외에 있는 것처럼 좀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강의 저번주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파일 입출력을 해볼 텐데요. 문자열과 문자열 다루기 함수는 내용이 좀 방대해서 이번 강의에는 포함시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과 문자열 다루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일 다루기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와 다음 주에 쓸 강의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마스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함수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함수 설명, 이렇게 파일 조작 함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처음에 나온 함수 getFiled란 함수입니다. 표준 오토캐드 파일 대화 상자를 열어 파일 이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된 파일 이름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형식은 함수명, 인수가 4가지나 있습니다. 타이틀, 대화 상자의 제목을 지정하는 문자열, 그리고 디폴트 인수는 사용할 기본 파일의 이름인데 빈 문자열을 지정이 가능합니다. 즉 기본적인 파일 이름을 줄 수도 있고 땡땡을 넣게 되면은 지정하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xt는 익스텐션 파일 확장자를 넣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빈 문자를 넣게 되면 모든 파일 형식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tFiled의 플래그 인수에는 여러 가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파일을 저장할 때 쓰이는 인수 1, 그 다음에 파일을 열 때 사용하는 인수 2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조금 후에 콘솔창에서 직접 해보고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find file 함수입니다. 지정된 파일 이름을 검색합니다. 또는 폴더 이름을 검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또는 폴더 이름만 주어지면 사용자 지정 경로에서만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지지난 시간에 다뤘던 서포트 파일 패스 이것을 뜻합니다. 사용자 지정 경로, 그 경로에서만 검색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주어지면, 즉 경로까지 다 주어지면은 그 경로에 그 파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있으면 경로 포함 파일 이름을 리턴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nil이 나오겠죠. 사용 형식은 find 파일 함수명, 파일 디렉토리 네임, 찾을 파일 또는 디렉토리 이름 인수 하나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함수, 파일을 오토리스, 인풋, 아웃풋, 입출력 함수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열고 그 파일을 읽고 쓰게 할 수 있는 파일 선명자를 리턴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 선명자는 쉽게 얘기하면 오픈되어 있는 상태, 즉 메모리에 그 주소를 리턴한다 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래밍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책장에서 getFiled로 이 책을 가져왔고요. 오픈 함수로 페이지를 열었고 열어본 페이지를 리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함수에 모두가 있는데요. 파일 네임은 아까 getFiled 함수로 가져온 파일 이름이나 또는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요. 풀 경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드는 R이 있고요. W가 있고요. A가 있는데 R은 read, 읽기의 약자이고요. 읽기를 위해 파일을 엽니다. 해당 경로에 파일이 없으면 nil을 리턴합니다. 그리고 W는 write의 약자고요. 쓰기 작업을 위해 파일을 엽니다. 파일이 없으면 새 파일을 만들어서 그 페이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파일이 있다면 그 기존 파일에 덮어 쓰여집니다. 그리고 파일이 닫아지기 전까지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메모리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클로즈 함수로 닫을 때 실제 물리적인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A는 append 라는 뜻이고요. 추가, 뒤에 이어 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추가를 위해 파일을 엽니다. 파일이 없으면 새 파일을 생성. 이거는 라이트 모드랑 똑같죠? 근데 있으면 덮여 쓰여지는 게 아니고 그 파일의 마지막 내용 이후로 추가가 돼요. 그 내용이.
자, 오픈과 클로즈는 조금 후에 코딩을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함수, 열려있는 파일 선명자를 닫습니다. 자, 열려있다는 뜻은 오픈 함수로 가져온 파일 선명자를 뜻합니다. 열려있는 파일 선명자를 넣게 되면 파일을 닫는다. 즉, 보려고 했던 이 책을 닫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readLine 함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픈 함수로 받아진 그 파일 선명자랑 동일합니다. 그렇게 열린 파일 선명자로부터 한 줄의 문자를 읽어 리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readLine은 그 파일이 끝날 때까지 그 같은 파일 선명자에서 계속 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맨 끝에 아무것도 내용 없는 데까지 다 읽었다면 nil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여기 문자 보이려나? 한 줄씩 읽어요. 한 줄씩. 페이지 통째로 읽는 게 아니고 리드라인 한번 호출되면 요 한 줄 또 호출하면 또 그 다음 줄 호출하면 또 그 다음 줄 이렇게 그렇게 파일의 내용을 가져오는 함수예요. 사용 형식 리드라인 함수명, 그다음에 파일 데스크립션, 아까 오픈 함수로 얻어진 파일 선명자. 자, 라이트라인 이번에는 쓰기겠죠. 열린 파일 선명자의 문자열을 기록합니다. 쓰는 방법은 라이트라인 스트링 파일 데스크립션인데 인수 스트링은 기록할 문자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조건 문자열입니다. 즉 숫자가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모든 데이터는 다 문자열로 변환을 해가지고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파일 데스크립션은 오픈 함수로 얻어진 파일 선명자. 자, 위에 리드라인 함수 인수랑 똑같죠. 자, getString 함수 이거 되게 오랜만이죠. 첫 강 때 나왔던 getString 함수인데 배운 걸 왜 또 얘기를 하냐? 그때는 설명하지 않은 인수가 있어서 그래요.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일시 중지하고 입력된 문자를 리턴합니다. 자, 인수가 이게 뭐야 이거 어감이 왜 이래 갑자기? getString 이 cr 인수는 nil이 아닌 값이 지정이 되면 공백 문자를 입력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곳이 옵션이기 때문에 넣지 않게 되면은 nil로 처리가 됩니다. nil이면 공백 문자를 입력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nil이 아니고 여기에 뭐 t나 아니면 뭐 다른 값이 들어가 있다면 공백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getString이 실행됩니다. 즉 공백 문자를 포함한 문자를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메시지는 사용자 프롬프트에 사용될 문자열, 기존의 get 함수들의 공통적인 스타일이죠. getString의 cr 모드는 조금 후에 콘솔 창에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art app 함수 설명,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start app 어플리케이션 커맨드, 그 다음에 파일 경로, 인수, 실행할 응용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문자열. 예를 들어서 뭐 엑셀이면 엑셀, 뭐 메모장이면 메모장은 영어로 하면 노트패드겠죠. 조금 후에 우리 코딩 때는 노트패드를 쓸 거니까 그때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파일 패스는 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픈할 파일 경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생략이 되면 단순히 프로그램만 실행하고 끝나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새로운 함수들이고요. 바로 이어서 콘솔 창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수들을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getFiled 함수를 한번 콘솔 창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getFiled, 자, 인수 타이틀 값이 있죠. 테스트 열기. 그 다음에 인수 값은 디폴트, 사용할 기본 파일 이름인데 빈 문자열도 지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처음이니까 테스트, 기본 파일 이름을 테스트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인수가 기본 확장자죠. 빈 문자열도 가능한데 텍스트 파일이니까 우리는 확장자를 txt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할 때 라는 뜻을 가진 e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엔터. 자, 대화 상자의 제목을 지정하는 문자열. 자, 인수값 타이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타이틀. 그 다음에 디폴트, 사용할 기본 파일의 이름 바로 이겁니다. 테스트라고 돼 있죠. 요게 디폴트, 영어로 쓰기 힘드니까 그냥 한국어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기본 확장자 이름, 여기 파일 형식의 이 스크롤 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과 이 뒤에 확장자, 우리 인수값 아까 txt라고 넣었죠? 그래서 여기에 윈도우에서 인식하는 파일 형식으로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 인수는 우리가 저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장 버튼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실행된 이 겟 파일들을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해보면 저장 버튼 눌렀을 때 그 경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파일은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경로만 리턴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복사해서 이번에는 2번 읽기죠? 읽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타이틀, 그 다음에 디폴트, 익스텐션, 모두 열기니까 열기 버튼이죠. 이번에는 아까는 저장이었는데 지금 열기로 되어 있죠. 자, 근데 특이한 건 뭐냐, 자, 파일 이름을 주워 버렸으니까 실제로 이 폴더에 test.txt 파일이 있어야 열기가 되겠죠. 여기서 한번 열기를 그냥 눌러 볼게요. 그럼 뭐라고 나오죠? 파일이 없다고 나오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열기 할 때는 이 파일 이름을 그냥 빈 문자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버튼이 열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 파일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보면은 그 텍스트 파일에 해당한 파일만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죠. 폴더는 상관없고요.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 리턴 값을 볼게요. float.txt 이렇게 나오죠. 저장은 1번, 읽고 올 때는 2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find 파일 함수. 자, 이 find 파일 함수는 이번에 우리 예제에는 쓰이지 않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find 파일, 자, 이름만 주어지면 폴더라고 했죠.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만들어놨던 강의용 리스 폴더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넣게 되니까 그 폴더가 있는 경로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이 폴더가 있다는 뜻이겠죠. 없으면 당연히 닐 값이 리스을 뭐 이런 식으로 없는 폴더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당연히 닐 값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파일을 찾아볼 텐데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외부 함수를 따로 저장했던 리스 파일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exo common 이란 리스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있으면 그 파일의 경로를 리턴 해주고요. 이것 또한 파일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리습이 아니고 뭐 txt다 하게 되면 닐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폴더에 없는 파일이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픈 함수와 클로즈는 코딩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getString 함수만 한번 해볼게요. 자, getString cr 인수값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문자열 입력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캐드로 가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mgcad의 공백을 주려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냥 mgcad의만 하고 문자열 입력이 끝나버리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cr 모드에다가 t를 하나 넣어볼게요. 다시 한번 줄바꿈을 안 했더니 또 붙어가지고 난리네. 이번에는 mgcad의 스페이스바를 치니까 그래도 안 넘어가죠. mgcad의 리습 띄고 강의입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야 문자 입력이 끝나요. 이렇게 t를 넣게 되니까 공백을 포함한 문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스타트 app. 자, 간단하게 또 하고 넘어갈게요. 스타트 app. 자, 영문으로 제가 노트패드라고 했죠? 노트패드. 파일 인수값은 안 주고 그냥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노트패드가 실행이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플롯 파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파일의 경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 파일의 경로가 plot.txt인데 여기서 문자열에서 경로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이 슬러시는 이 역슬래시를 하나씩 더 넣어줘야 돼요. 이게 디렉토리를 구분하는 문자열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자, 이렇게 노트패드를 실행해서 파일 인수값에 파일 패스 인수값에 열 파일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메모장이 실행이 되고 그 파일까지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디렉토리는 이 역슬래시가 2개 있어야 된다.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2번 땡땡 exo 7 setq 테스트 파일 get 파일 타이틀 그리고 all 파일 선택. 그 다음에 기본 파일의 이름은 그냥 땡땡.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확장자는 리스 파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드는 195니까 2번 이렇게 하고 닫아주고 셋큐도 닫아주고 정리 한번 해주고 이거는 인수가 많아서 줄이 하나씩 그냥 떨어져 버리네요. 자, 그다음에 읽어와서 텍스트를 뿌려줄 거니까 텍스트의 시작이 되는 시작 기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SP get 포인트 텍스트가 시작된 점. 그 다음에 문자 높이 th 텍스트 헤이트 이건 get 디스톨 할까요? 어디서 SP에서 직접 가져와도 되겠네요. 문자 높이. 자, 여기서 파일 경로를 가져왔으니까 오픈 함수로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저장할게요. 세큐 오픈 파일 오픈 함수로 테스트 파일을 열 건데 모드는 읽기니까 R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페이지를 열었고 파일 설명자를 가져왔으니까 이번에는 한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텍스트 뭘로 리드 라인 함수로 인수가 뭐죠? 파일 설명자만 있으면 되죠? 오픈으로 가져온 오픈 파일 이 변수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읽어와서 첫 줄을 텍스트로 써줄 거예요. 커맨드 텍스트는 시작점을 SP 문자를 높이는 TH로 그리고 각도는 0도 그 다음에 내용은 방금 첫 줄 읽은 이 문자 값을 이렇게 한 줄을 써주고 반복문을 쓸 거예요. 파일 끝이 오면 nil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리피트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 while문을 써야 될까요? 딩동댕 while문을 써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자,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텐데 setQ문을 쓰면서 바로 조건식을 넣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setQ 여기서 조건식 문에다가 여기다 아예 setQ를 여기다 넣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블록 자체가 평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리드 라인을 읽는데 끝이 오면 nil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리드 라인으로 읽어지고 있다가 요 값이 nil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리드 텍스트에는 nil이 저장이 되겠고 그 리턴 값이 요 조건문에서 출력이 되겠죠. 그럼 while이 nil 조건이 성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nil 조건이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빠져나가겠죠. 그럼 그동안 뭐 할 거냐? 읽었으면 즉 nil이 아니면 이 똑같은 텍스트를 쓸 텐데 이것도 텍스트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좀 더 할게요. 위에 거랑은 조금 달라요. 텍스트를 쓴 다음에 다음 텍스트를 쓸 때 엔터를 치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텍스트의 그 바로 아래 그 아래 커서가 가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걸 그대로 할 거예요. 텍스트를 썼으니까 엔터를 쳐주게 되면 처음에 여기 쓰였던 텍스트 아래에 커서가 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높이와 각도는 지정을 했으니까 방금 갱신된 리드 텍스트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만약에 리드 라인이 nil이 나올 때까지 while문을 돌았다 하면은 당연히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에 오픈을 했으니까 닫아줘야 해요. 파일은. 그렇지 않으면 윈도우에서 그 파일을 잡고 있기 때문에 파일을 핸들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함수로 무엇을 닫아줄 거냐? 아까 오픈 함수로 읽은 이 파일 설명자 이것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프린시로 마무리.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우선 실행 한번 해볼게요. EXO 온도바 7 EXO 두 번째 시간 리습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텍스트 시작 설정 아무나 클릭 문자 높이 러버밴드가 나오죠. get 디스트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쭉 써줬어요. 텍스트로 확인하기 위해서 EXO2를 열어봤는데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그런데 한글은 지금 텍스트 스타일이 보조 비폰트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몇 줄을 코드를 추가를 해볼 텐데 방금 딱 텍스트가 써져 있을 때 화면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줌 익스텐드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는 커맨드 줌 익스텐드 엔터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자, 처음에는 커맨드 함수가 써졌으니까 심 네코를 끄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 대화 상자가 출력되는 커맨드 중에서 이 대화 상자를 억제를 한 다음에 프롬프트 상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몇몇 명령어가 있어요. 자, 우리 텍스트 스타일 명령을 치게 되면 겁나 오래 걸리네. 자,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 대화 상자가 뜨죠. 근데 리습 실행 중에 이 대화 상자가 떠버리면
화면 제어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리습 실행하다가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대화 상자가 뜨는 게 아니고 커맨드 명령창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대화 상자가 뜨지 않고 프롬프트 상에서 이렇게 되죠. 명령창에서 실행될 때 어떤 순서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될 거냐, 스탠다드라고 텍스트 스타일 이름을 줄 거고요. 자, 폰트를 설정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기본 폰트하고 보조 폰트, 빅 폰트를 설정할 겁니다. 저는 기본 폰트는 로먼스 HX로 할 거고요. 컴마 한글 폰트는 WHG TXT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그냥 0 그대로. 자, 여기서 엔터를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까지 하니까 방금 이렇게 스타일이 먹어졌죠. 로먼스 WHG TXT. 자, 이거를 새 문서를 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리습에서 그대로 할 거예요. 자, 커맨드 마이너스 스타일 대화 상자를 억제를 해라. 그 다음에 기본 텍스트 스타일 이름이 스탠다드이고 메인 폰트와 보조 폰트를 다 써주는데 romance.shx, 빅폰트는 whg.txt.shx 이렇게 할 거고요. 엔터가 아까 1, 2, 3, 4, 5, 6 하고 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도면을 열더라도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이 리습이 실행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리습이 실행되기 전에 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스타일 지금 스탠다드인데 기본으로만 되어 있죠. 보조 폰트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자, EXO7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읽어오는데 텍스트 시작점, 문자 높이. 자, 이상 없이 실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깔끔하지 않고 언넌 커맨드 EX7이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쓸데없는 엔터가 하나 들어간 현상이에요. 뭔가 줌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줌을 해보고 이해를 하고, 아, 그러네요. 줌에서 마지막 엔터가 필요가 없네요. 이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일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스타일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던 대로 설정이 되어 있죠. Erase all, 다시 EXO7,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하고 문자 높이는 이 정도. 자동으로 줌 2까지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리스 파일 내용을 텍스트로 쭉 이렇게 읽어갖고 뿌려줬어요. 여러분 간단하죠? 그쵸? 저렇게 대화 상자를 억제하며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몇 개 있어요. 레이어도 할 수 있고요. 플롯도 할 수 있습니다. 플롯도. 그 다음에 라인 타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명령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레이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인서트도 가능합니다. 블록도 가능하죠. 외부 참조를 가져오는 XR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지원하는 커맨드로 이렇게 리습에서도 동일하게 프롬프트 상에서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읽어와서 뿌려주는 것은 간단히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CAD에서 입력받은 문자를 어떤 특정한 파일로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이번에도 빠르게 코딩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같은 명령어인데 아예 서브 함수로 분기를 시켜가지고 한 리스 파일에 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모드로 입력받겠습니다. 모드 INT 1번은 읽기, 2번은 쓰기.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공통적으로 쓰이는 get 파일 부분은 밖으로 빼주고요. 방금은 읽기였잖아요. 읽어서 텍스트를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은 잘라내서 서브 함수로 넣어버리겠습니다. 쿠팡 읽어서 쓰는 거니까 펑션 read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릴게요. 여기다 집어넣어버리고, 자, 여기서 분기를 할 건데 if 모드가 1번이면 저번에 쓰지 않았던 프로군 함수 써보겠습니다. 여러 식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라고 그랬죠? setQ 대화 상자 타이틀을 읽어올 때, 쓸 때 따로따로 문자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변수를 줘보겠습니다. 읽기면 읽어올, 이거 복사할게요. 요거를 그대로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setQ
CR 모드도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읽을 때는 2고 저장할 때는 1이잖아요. 그쵸? 읽기니까 2번으로 이렇게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군 블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고 이 부문을 닫아주고. 좀 복잡하죠? 이 블록 구문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포맷 셀렉션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세큐 하나로만 참 파트, 거짓 파트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프로군으로 여러 식을 묶어줘 버리니까 이게 참 파트가 되고 이게 거짓 파트가 되는 거예요. 즉 모두가 1이면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거고요. 모두가 1이 아니면 거짓 파트니까 이 프로군이 실행되는 겁니다. 프로군은 이렇게 쓰여요. 자, 읽기니까 읽어올 파일 선택, 읽기 모드로 했고요. 자, 두 번째는 1이 아니면 읽어올 파일이 아니고 새로운 파일 지정, 다음에 모드는 1번으로. 자, 그럼 getFiled에다가 옵션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자, 대화 상자 부분은 문자열로 변수를 만들어 놓은 messg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CR 모드는 말 그대로 변수를 이렇게 저장해놨으니까 CR 모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if문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읽기면 읽기 서브 함수를 실행할 거고, 쓰기이면 쓰기 서브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자, if를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함수만 호출하면 되니까. 자, 리드 아까 만들어놓은 서브 함수죠. 읽기니까 이것만 호출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을 그냥 먼저 그냥 지정해 놓을게요. 펑션 write 이렇게 해서 구문 정렬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펀 리드만 있고 펑션 라이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은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큰 뒷번 사이에 주성문을 놓고 서브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쓰기 펑션, 이거는 읽기 펑션, 뒷번 펑 라이트 이렇게 되겠죠? 자, 펑션 라이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파일을 오픈할 거예요. 오픈할 건데 이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올 건데 이번에는 오픈 파일이 아니고 쓰기니까 라이트 파일로 변수명을 바꿔줄 거고요. 테스트 파일은 똑같죠. 여기서 받아온 파일이 여기 들어오니까 대신에 모두만 라이트 W 옵션을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while문을 쓸 건데, 자, 이해하기 쉽게 먼저 setQ로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면 setQ write 텍스트인데 뭘로 받을 거냐, getString으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공백까지 포함되는 getString을 실행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t를 주겠습니다. 그럼 메시지는 기록할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입력할 건데 아까처럼 while문으로 쓰겠습니다. while문으로 쓰는데 이번에는 조금 복잡할지도 모르는데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을 돌아라. 근데 어디까지 돌 거냐? 자, 이 setQ가 getString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빈 문자열 땡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데 이 땡땡, 즉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까지만 돌면서 기록을 할 거예요. 보조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코딩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는 땡땡 뭐가 이 setQ로 받은 이것이,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 벌리겠습니다. 코드창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 안 들어와요. 여기서 입력받은 getString의 문자열이 땡땡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가 t가 되죠. while은 t가 되면 계속 돌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not 함수를 쓸 거예요. not 함수는 t이면 nil이 나오고 nil이면 t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 구문에 부정을 해버리면 원하는 조건문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땡땡이 들어오면 끝내야 되니까. 반대로, 자, 즉 해석을 하자면 문자열을 입력하는데 땡땡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조건이 t가 되죠? 이 t를 부정을 해버리니까 ni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while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조건이 성립이 될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write 함수로 그냥 파일에다가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 안에 write line은 형식이 어떻게 돼요? 다시 줄여서 볼게요. write line string 문자열, 그 다음에 파일 설명자라고 되어 있죠. 뭐 그대로 쓰겠습니다. write line 함수명, 그 다음에 무엇을 문자열인데 사용자한테 받은 이 문자열을 어디다가 오픈 함수로 가져온 파일 설명자에다가 요렇게. 그리고 다 while문이 끝났으니까 파일 닫아주는 건 똑같이 할 거고요.
라이트 파일 닫아주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 뭘 할 거냐면 아까 배웠던 스타트 app를 쓸 거예요. 노트 패드를 실행할 건데 경로는 뭘 넣으면 될까요? 이거는 설명자고 이게 경로죠. 테스트 파일 경로. 이거를 넣어주면은 노트패드 메모장이 실행되면서 그 파일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코드를 정리해 놓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명령어가 실행될까요? 자, 읽기 쓰기 모드입니다. 아까처럼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볼까요? 서브 함수로 분리를 했으니까 1번 ex2를 한번 열어와서 써보겠습니다. 이상 없이 되네요. 분기가 잘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쓰기니까 새로운 파일 지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름을 테스트 출력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파일 지정을 하니까 기록할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다가 제가 파일에다 쓸 문자를 한번 쓰겠습니다. 리스코드로 한번 써볼게요. 얼랏 안녕. 엔터를 치니까 또 입력하라고 나오죠. 안녕, 나는 MG야. 자, 공백이 들어가도 명령이 끝나지 않죠. 공백이 들어갔죠. 자, 또 얼랏을 해서 이제 끝내자. 세 번 놓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령이 끝났죠. 방금 쓴 파일을 바로 메모장이 열어줍니다. 그대로 들어갔죠. 파일에다가. 그쵸?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리스 파일에다가 읽기 쓰기 모드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옵션에 맞게 변수를 설정을 해서 get 파일 경로 가져오기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 또 서브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몇 번이라도 강의를 다시 보시면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문자열 다루기 그리고 데이터 변환 함수를 배울 겁니다. 데이터 변환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get 스트링으로 받은 리턴 값은 문자열이 되잖아요. 그쵸? get int로 받으면 정수가 되고요. get dist로 받게 되면 치수값이 리턴이 돼요. 이게 각각 리턴 값이 데이터가 다른데 이 데이터들을 상호 변환시켜주는 함수들이 또 있습니다. 즉 문자열을 숫자로, 숫자열을 문자로 이런 것까지 또 가능해야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함수들과 다음 주에 배울 문자열과 변환 함수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해보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할 거냐면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서 거기에 미리 정의한 좌표 리스트를 가지고 폴리라인을 쭈르르 이렇게 그려주는 리습을 개발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뭐 라인이 됐든 이미 만들어진 폴리라인이 됐든 그 정점을 클릭을 하면은 그때 실시간으로 어떤 텍스트 파일에다가 그 좌표 값이 기록이 되는 그런 리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해주시면 제가 또 파이팅 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